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맘때만 되면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. 큰 사건이라면 큰 사건이죠.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어떠한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 아니면 유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은 직업을 찾는 일이겠죠. 저도 이제 이민을 처음 오자마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.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무경험자인 거죠. 캐나다에서는요. 그래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많이 넣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것이 한국인 회사인 거죠. 저는 한국인 회사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익히 그 소문을 들어서 한국인 회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, 이야기를. 물론 좋은 한국인 회사도 많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인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그 여행사는 그래도 그 작은 여행사가 아니라 그 밴쿠버에서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여행사였어요.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다음 날부터 나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고용주가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한 달이었나 3개월이었나 기억 잘 안 나요. 한 달 어쨌든 그 수습 기간인데 그 수습 기간에는 무급이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죠.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돈을 전혀 안 준다고요?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. 왜냐면, 제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나? 두 번째는, 이거 불법인데, 왜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거를 당당하게 말하지?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간다고 얘기를 했죠. 저는 무급으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. 그게 이제 안 좋은 경험이었어요. 첫 번째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를 막 찾아봤죠. 그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. 그 회사는 어디였냐 하면 입시학원이었어요. 한국으로 말하면. 그 입시학원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캐나다에 있는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입시학원이었죠. 거기에 입시생이 아니죠. 학원생들은 보통 중국인이나 한국인이었어요. 고용주도 한국인이었고. 왜냐하면 캐나다 아이들은 그런 입시학원을 안 다녀요. 입시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히 아이비리그나 뭐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그런 학교들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봉사활동,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그 부모님들의 그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붙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타겟이 중국이나 한국 학생이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리세션 리스트 그 앞에 인포 그런 거죠. 거기에서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예약 잡아주고 학생 스케줄 관리하고 선생님도 스케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죠. 처음에는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나름대로 큰 그 입시학원이었고 밴쿠버에도 그 지점이 많았고 미주에도 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. 미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. 그래갖고 이제 기분 좋게 보수도 괜찮았어요. 다른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작은 회사보다 보수도 좋았어요. 그래갖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는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. 오버타임을 하는데 아침, 오후 12시인가? 까지 출근을 해요. 그러면은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. 거의 10시간 일을 하는 거죠. 10시간. 근데 점심시간이 없어요.
점심시간을 안 줘요. 근데 하루 이틀은 그 학원 원장이 그 샌드위치를 사주는 거예요. 그런데 샌드위치를 점심시간을 따로 줘서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점심시간도 너넨 없다. 그냥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라. 근데 이제 밥을 안 줄 수 없으니까는 샌드위치 이제 사주면서 하는 거죠. 일을. 그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는 그런 밥도 안 주고, 그 다음에 밥을 바라지 않았어요. 주는 건. 왜냐하면 뭐 학원이었기 때문에 밥을 뭐 무료 급식 이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점심시간은 줘야 되죠. 10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시간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 학원이 너무 바빴고,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았고, 부모님들도 많았고, 그러기 때문에 막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, 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,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데 또 기분이 나쁜 거는, 리셉셔니스트가 중국인하고, 그 다음에 한국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, 우리는 오버타임을 하면 돈을 안 줘요. 근데 캐나다 애들은 거의 강사였거든요. 오버타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러고 캐나다 애들은 그 강사였으니까 채점 같은 거를 이제 그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것까지 시간으로 쳐줘서 일할 시간으로 쳐줘서 돈을 더 주는 거예요. 거기서 굉장히 저는 분노를 했죠. 아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직원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악용을 하는 거죠.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한 거 돈 안 주고 캐나다인들은 노동청에 고발할까봐 오버타임은 돈을 주는 거죠.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. 그리고 걔네 강사들은 또 자기 그 수업 시간에만 일을 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늦게 퇴근도 안 해요. 딱 그 시간에만 수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그 수업이 늦게 끝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서 그 뒤치작거리까지 막 다 해야 돼요. 뭐 치우고 뭐 이런 거, 뭐 정리하고 뭐 하고 너무 저는 거기에서 분노를 했죠.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.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. 그러고 그만두되 내가 오버타임 10시간 한 거, 원래 캐나다는 하루에 8시간,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면은 오버타임 비를 줘야 되거든요. 이 오버타임 시간 한 거를 받아야겠다. 왜냐면 나는 노동을 했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는 게 정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. 근데 저는 이미 이걸 그만두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한 시간하고 퇴근한 시간은 다 레코드를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오버타임도 오버타임이었지만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이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았어요.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 뭐 추방당하거나 이러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지만 그 직원은 영주권을 지금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에요. 스폰서를.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내줘요. 그 직원한테. 근데 이제 리셉션이 2명이잖아요. 그러면은 굳이 회사에서 그 학원에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해줘가면서 자기 회사 돈을 써가면서 이 직원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영주권이 없는 그냥 워크 퍼밋만 있거나 그런 직원은 그냥 뭐 해고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불안했나 봐요. 그래서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. 저와 그 원장 사이를. 예를 들면은 자기가 쉬는 날이고 제가 쉬는 날이 있어요. 평일에. 그럼 제가 먼저 쉬어요. 그러면 제가 쉬는 날에 그 직원이 스케줄이나 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다 지워놓고 가요. 숨겨놓고 간다거나 락을 걸어놓고 간다거나 그래요. 그럼 다음날 제가 와서 못 봐요. 그럼 스케줄이 어떻게 되면 뭐 몇 시에 어떤 뭐 학부모 미팅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학원 원장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럼 저는 욕먹는 거예요. 학원 원장은 뭐 걔가 락 걸어놨거나 뭐 지워놓고 갔거나 그런 거를 몰라요. 그걸 제가 또 뭐 애처럼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. 그런 것에 저는 또 분노를 했죠.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노동청에
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. 그 학원에서 100만 원, $10,000를 더 주겠다고 한다. 너가 일한 OT 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협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. 저는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 $10,000보다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처음에 협의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노동부 직원도 웬만하면 협의를 해라. 왜냐면은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. 그래갖고 그냥 100만 원, $1,000 받고 그냥 끝내라.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를 대변해줄 증인이 그 학원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다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자기 그 밥줄 끊기는 거를 그거를 포기하고 저를 대변을 해주겠어요?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냥 100만 원의 협의를 보겠다 해서 100만 원의 협의를 보고 그 회사를 이제 회사의 그런 분쟁이 끝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다음 비디오나 뭐 그때 제가 어떻게 회사나 아니면은 파트타임 할 때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그 고발을 해서 돈을 정당한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건 다음 비디오에서.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. 못하겠다. 그러고 한국인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.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좋은 한국인 회사도 물론 있어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캐나다에 와서 큰 세계, 넓은 세계, 그리고 캐나다 사회에 정말 자기가 융화돼서 살고 싶다면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꿈을, 그 다음에 큰 높은 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캐나다에 고등학교 10학년, 11학년, 12학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칼리지를 다시 가서 지금 교육청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씁쓸한 기억이었는데 그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캐나다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큰 좋은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생으로 오셔서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, 정착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첫 번째는 최대한 캐나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